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의들의 보기 김동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 수익률 극대화 구간은 끝난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단기 관점을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렸죠. 그런데 뭐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우한 폐렴, 공식 미디어 통칭이 우한 폐렴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한 폐렴으로 일단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한 하락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실 이 내용 자체보다는 얼마나 강하게 확산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 시장이 2250에서 2300대 정도까지의 조정, 그 상단 레벨 언급을 하면서 조정 목표치를 2170선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 2170을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점이고 이제 다시 올라가느냐?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흐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지수 6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니까, 하락폭으로 보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20포인트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 코스닥 지수가 3%, 양시장 모두 3% 하락인데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이죠. 상승이 82개,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이 816개입니다. 그런데 상한가 종목은 많습니다. 30% 상한가. 코스닥 176개 상승에 1135개 하락입니다. 거의 다 급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승한 종목들은 다 우한 폐렴 관련 수혜주들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들, 진단 시약들, 이런 혹은 백신을 만든다, 이런 관련한 우한 폐렴과 관련한 수혜 종목군들이 다 급등을 했고, 나머지 주식들은 대부분 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림은 꽤 안 좋은데요. 1월 달이 지금 되게 시세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여기가 이란발 변동성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한 폐렴인데, 이란발 하락하고는 조금 구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이란발 하락은 그냥 말 그대로 일시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일시 이벤트이고, 그 이벤트가 노출되면서 즉시 이벤트가 축소 소멸되는 재료인데요. 이번에 이 우한 폐렴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시장에 좀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때 이게 이란발 월초 1월 초에 이란발 일시 이벤트보다는 이번에 악재가 좀 더 무겁다. 좀 더 무거운 조정.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란발 이벤트는 이거는 경기 요인이 아닌데, 이번 우한 폐렴은 전염병은 경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미증시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란 말이에요. 밸류에이션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인 건 뭐예요? 실적이나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밸류에이션 논쟁을 이겨내려면은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 지금 계속해서 언제 좀 더 2차 전염이 되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병 관리 자체로 봤을 때는 과거 사스 2003년도 사스보다 지금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중국이 훨씬 더 고강도 조치를 하고 있고, 정보도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노출하고, 전 세계 타 국가들과 정보도 좀 교류를 하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중국이 너무 이 봉쇄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스의 어떤 질병 자체에 대한 전염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건강을 위해서 파악하고 빨리 좀 더 잡혀야 되는, 좀 추가 확산이 없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성장률이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 거냐. 그리고 이 중국 우한발 이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2차 전염이 더 확산돼서 전 세계 글로벌 소비 경기에 얼마나 데미지를 주느냐. 혹은 좀 더 진도가 나간다면은 지금 이 우한시나 허베이성의 규제 봉쇄 정책을 봤을 때 중국에서 이렇게 공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의 뭐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고강도 봉쇄 정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한이 원래 이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뭐 이게 민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도로 봉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거의 침해할 정도로 강력한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동하지 말란 얘기죠. 집회 금지, 이거는 모이지 말란 얘기고 이동하지 말란 얘기고 이게 중국 춘절 잠복기 2주 그럼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죠? 다음 주 2월 5일, 2월 7일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 시점에서 2차 전염 확산이 됐을 때 이런 정도의 봉쇄 강도가 중국 전역으로 간다면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 영향받을 수 있죠. 소비뿐만이 아니라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여전히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군들도 중국의 생산 공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또 공장을 갖고 있고 뭐 수많은 국내 기업들도 중국 현지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 회사 즉 상장 기업이 생산 가동에 문제가 생긴 건 대단한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향후에 어떤 뭐 5G가 4차 산업 구조가 발전하고 경기가 좀 더 개선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한 분기 정도는 중국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한 0.3% 이상의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글로벌 경기 성장률 역시도 하향 조정될 수 있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까지 다 낮아지게 되면 미국 시장의 포워드 P 밴드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당장의 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당장은 이거는 지난 이란발 이라크 그 미사일 사태처럼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가 이렇게 금방 올라가는 형태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좀 더 조정이 진행되거나 조금 더 낮은 레벨까지도 혹은 조금 더 낮은 레벨까지도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마지막 주인데 2월 첫째, 둘째 주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뭐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욱 확산이 되느냐, 전염성이 더욱 커져서 뭐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대유행 구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이게 잠복기 2주라고 발표를 했고 잠복기에 전염이 가능하다고 중국에서 당국에서 발표가 있었으니까 중국 춘절 대이동 시작 시점 기준으로 2주면은 다음 주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2차 전염이 이루어진다면은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뭐 확진자가 좀 많아질 거고 뭐 치사율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독감도 1% 정도의 치사율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로 인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조금 과하다 싶은 정도의 이 고강도 봉쇄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 경기 그리고 미국 IT 기업들의 생산까지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폰이 여러분 애플이 주가가 최근에 왜 올랐어요? 중국 수요 기대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 수요 기대감 급감할 수 있겠죠. 혹은 중국 수요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공장이 있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들이 많으니까 쪽에서 생산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의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과연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하고 재상승하기 과연 쉬울 것이냐, 조금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는 제 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저는 시장 지수 2250, 2300 정도에서부터는 조금은 그 투자 강도를 좀 조율을 한다거나 단기적인 대응을 좀 준비를 하는 정도의, 혹은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정도의 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조정을 2170이나 2150 정도로 애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 변수가 우한 폐렴이 좀 더 경기 내적, 시장 내적 요인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목표 라인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겠고요. 뭐 어디가 저점인지는 뭐 맞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최대 2050까지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숫자를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상황이 좀 더 진전될 수 있고 좀 더 불확실성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이므로 너무 지나치게 지난 1월 초에 이 이란발 약세 때처럼 일시 조정 이후에 급반등 패턴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이탈입니다. 그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 반등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뭐 이런 정도 하면서 그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게 재상승, 여기를 넘어서 코스닥이 저기를 넘어서 가고 코스피가 2270, 2300을 넘어서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상당히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3월 3일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 민주당 경선입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2월 초부터 시작인데요. 이게 한 15개 주 정도에서 이날합니다. 이날 경선에서 대략적으로 가닥이 어느 정도는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원 쪽으로 기운다거나 해버리면은 주식시장은 한 차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미국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의 정책이 아주 반시장적입니다. 주식시장의 현재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훼손할 만한 정책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감안했을 때 지금 1월 말 2월 3월까지 가는 과정은 12월 1월 초처럼 순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수급은 오늘 뭐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여전히 고강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누적이네요. 지금 보시면은 5천억대, 이렇게 보시면 5천억입니다. 오늘 5천억 매도를 했고, 기관들도 1,900억 매도죠. 근데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는 사실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돌아서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지난주에 좀 주의하자 의견을 드렸는데, 기관들 매도가, 기관 지금 그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요 잠깐 반짝 이 매수, 저는 이때 좀 기관이 들어오면 상황이 다른데라고도 생각했는데, 역시나 기관은 믿을 게 못 되네요. 하지만 기관들 돈이 쌓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방패 역할은 해줄 거예요, 기관이. 하지만 기관이 역할을 해주면 종목이고요. 외국인이 역할을 해야 시장인데, 외국인들은 보통 이런 리스크 요인이 생기고 안전 선호 현상을 가져갈 만한 요인이 생기면 일단 팔고 봅니다. 나중에 다시 더 주고 사더라도 아마 이 정도의 대응 아닐까. 하지만 좌우간 이 수급만 보더라도 아직 저점을 예단하거나 다시 상승한다고는 의견을 쉽게 가져가기 좀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수급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코스닥도 기관이 1,600억 대 매도 강도 대단히 강한 겁니다.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은 종목 지배력이 강하다. 종목. 코스닥이 종목 위주의 시장이죠.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종목 시세들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으로도 오늘 보면은 뭐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 여지가 오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장중에도 미국 선물 플러스 나 있었고, 우리 시장 기술적으로도 오늘 개파락이 너무 크니까 뭐 중간에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기간과 이번 조정은 가격과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제가 아주 고강도 시황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오히려 축소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이번 조정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 패턴이 오히려 조금 불편하게 가고 있다. 어쩌면 이 상승을 다 반납하는 수준까지 한번 내려올지도 모르겠다까지 가격은 생각을 최대치로 하고 있고요. 기간은 길면은 3월 초 정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위쪽에서 살짝 이렇게 쉬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확인된 게 아니라 아마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전략적인 포지션 자체를 지난주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가져갔다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가 약간 말씀드렸죠. 수익률 게임 끝난 것 같다고. 지금은 구간 보수적 전략, 구간 전략으로는 당분간 조금 오히려 방어적 포지션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겠지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들 보면은 일단 뭐 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오늘 같이 떨어졌는데 20선을 지켰습니다만,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여기 갭 상승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갭 하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일랜드 갭 패턴입니다. 아일랜드 갭 패턴.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 6만 원 이상에서 지금 갭 상승했다가 갭 하락하는 이런 모양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떨어진다라면은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 그렇더라도 추세는 안 깨집니다. 그렇더라도 추세는 안 깨지고요. 기껏 해봐야 저기 17년도 고점 정도 소화니까요. 여기 좀 쉬어도 이상할 게 없죠. 감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나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종목들입니다. 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를 바이오에서 하나 드러났고, 2차전지가 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 관계가 치열한 쪽이 몇몇 산업이 있는데,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과 경쟁 관계고, 중국 규제해가지고 중국 쪽 생산 라인이 지금 많이 위축이 축소가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한 폐렴과 관련한 데미지는 별로 없고, 중국 쪽에서 생산이 좀 둔화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반사이익, 뭐 이런 반응인지 2차 전지 쪽 움직임 연초 이후로 움직임이 좀 더 강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나, 이 역시도 수익률 게임은 일단락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적인 강도 정도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싶고요. 중장기는 보유 유지 내지는 조정시 매수. 결국은 조정시 매수는 뭐 비메모리, 2차 전지, 그리고 메모리, 요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장세에서. 장기 보유 포지션 내지는 매수 포지션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의견을 드렸죠. 이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호텔신라 예로 들면서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단타 매수를, 지난주가 요 자리였는데 단타 매수를 하고 싶으실 텐데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다. 서둘러 매수하지 마시고 생각한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천천히 한번 보자,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뭐 그대로 맞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서둘러 매수하지 말자 의견입니다. 중국 소비주 같은 거 달려들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개선이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진핑이 방한 일정이 잡혔다가도 이 정도 상황이면 지금 외국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방한 일정 다 미뤄지는 거고요. 당장에 중요한 건 중국 그 질병 잡고 내수 부양 쪽으로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커 관련주가 아니라 중국 현지 쪽에 뭔가 나가 있는 거나 이런 쪽이 영향인 거지, 생각보다 빠르게 리턴하지 못할 수 있다. 좀 경계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나 뭐 이런 종목들, 오늘 급등 나온 주식들 뭐 권하지 않습니다. 매매하셨다면 이게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점이 테마주는 거의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테마는 꿈이니까 막 대전염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갈까? 다음 주는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거든요. 확인되면 끝나지 않을까요? 길면은 다음 주니까 뭐 내일 시장 반등 나오면 또 좀 떨어질 테고, 당분간은 유지되겠지만 뭐 선수 영역이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좀 하자면요. 오늘 뭐 이미 지금 뭐 서두에 먼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란 미사일 하락보다는 이건 무게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상황이 뭐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시장의 어떤 무게감에 대해서는 항상 좀 신중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번엔 다르다 이런 건데 사실 맨날 비슷하거든요, 매번. 이런 질병은 결국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수의 기회라는 것도 사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께는 되게 속 쓰리는 이야기죠. 뭐 현금도 없는데 무슨 매수 기회야. 그래서 내가 다 얻어 맞아 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금 100%가 아니라면, 결국은 현금 100%가 아닌 이상은 이걸 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주식을 50%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50%는 조정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100이라면 얘기가 좀 다르죠. 주식 비중이 100%라면, 물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주식이 100%라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점이 어디든 간에 그 저점이 찍힐 때까지는 계좌가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계좌 수익률이. 그게 찍히고 나서 어디든 간에 이게 다 올라가야지 회복이죠. 이거 넘어가야지. 그렇죠? 여기를 넘어가야지 100% 주식 물린 분들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할 게 없어요. 네, 그렇게 그냥 조정 맞고 가시고자 하는 분들은 차라리 뭐 중장기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5월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 고점 돌파 나오려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능동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 참고하셨더라면 일정 관리 대응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도, 이 정도 시점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단 라인을 여기 정도까지 열어놓고, 시간은 한 3월까지도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시자라는 생각이고요. 그거 너무 어려워. 난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달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이번에 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우한 폐렴발 추가 조정 폭이 확대가 되면 분명히 기회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공포감이 더 지금보다 더 커지면 거기는 분명한 찬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 피크일 것 같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저의 오늘이 피크일 것 같지 않다. 오늘이 모든 상황이 최대치고 상황이 다 끝나는 시점이 아닌 것 같다. 약간 그 조정이 좀 들어가는 시작점 정도, 좀 더 진행이 되고 조금 더 무섭고 조금 더 큰일 날 것 같다면 거기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대상은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2차전지, 비메모리, 메모리, 이 순서는 애초에 1월달 순서와 같습니다. 거기에 장기 투자하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주는 이 상황이 한 뭐 하반기 돼야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까지 본다면 중국 소비주도 괜찮겠죠. 그때 되면 다시 또 시진핑 온다는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 그리고 중국의 현지 생산 기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소비재, 산업재 지금 다 빠지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방어선이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완전하게 회복하는 데 시간 걸릴 거고, 이 우한 폐렴발 경제 성장률이 좀 속도가 늦춰진다는 건 분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계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견이 많이 녹아있는 전략입니다만 뭐 제 시간을 꾸준히 챙겨 보신다면은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추적 매수 전략을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